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가이드인데요. 이제 자기만의 AI 트레이닝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는 뭐 새로운 시스템 만드셔도 되고, 이거를 좀 뜯어 고쳐서 응용을 하셔도 되겠죠. 저는 뜯어 고칠 부분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제 나름의 상상을 넣어서 한번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내용은 전체 워크플로우를 이해하고, 이제 트리거 알고리즘 대략 소개해드리고, 커스터마이즈 방안 알려드리고, 이제 보고서 만드는 부분을 커스터마이즈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 다음 클래스 상속 기능 이용해서 또 확장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예시, 뭐 레벨, 뭐 난이도 같은 걸 제가 적어놨는데, 이걸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인사이트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리거 일어나고, 알림을 발송하고, 분석하고, PDF 만들고, 요약하고, 전송하고, 매매하는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요소요소를 바꾸면 되는데, 어, 일단 이거는 중복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과, 트리거를 쏘고 나면은 오전일 경우에 거래량 급등 상위주, 갭 상승 모멘텀 상위주, 시총 대금 집중 상위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파일 안에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 파일을 로딩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끌고 와서 트리거 알고리즘을 작동시키는 건데요. 일단 요 파일 구조를 이렇게 이따 참고하고, 어, 기본 트리거 알고리즘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트리거는 거래량 급증 상위주고, 상위주가 있고, 이게 이제 전일 대비 거래량 30% 이상 증가한 거. 갭 상승 모멘텀 상위주는 시가 갭을 상승했고, 상승세가 지속되는 애. 시총 대비 거래 대금이 높은 애를 이제 뽑습니다. 그 랭킹을 따져서 랭킹 1위만 뽑는 거죠. 오후 트리거는 일중 상승률 상위주 1등, 그다음 마감 강도 상위주 1등, 거래량 증가했는데 이제 횡보하는 주식, 이걸 뽑게 해놨습니다. 커스터마이징 포인트는 제가 코드를 보면은 뭐 수치가 있어요. 이 수치를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시도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접근법이 쉬운 접근법이죠. 그래서 뭐 한번 수치를 따져보시고 AI한테 물어보면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수치로 하는 게 좋을까 따져보면서 바꿔보시고 A/B 테스트 하시면서 기존과 성능 테스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트리거는 규칙 기반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걸 AI 에이전트로 바꿔낄 수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바꿔껴서 좀 AI가 직관적으로 판단하게 유도를 할 수 있어요. 뭐 비슷하게 이때까지 소개해드린 패턴과 비슷하게 MCP 앱을 이제 정의하고 그 문맥 안에서 에이전트를 정의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추이를 따져라. 네가 따져서 스코어를 따져가지고 1등을 반환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AI 만들고 그럼 지금은 모닝에 트리거가 3개 종목이 올라오는데 뭐 바로 바뀌는 건 좀 위험하니 일단 네 번째로 추가로 이제 해서 운영하는 거죠. 그럼 네 번째 AI 모멘텀 스코어 상위주에서 네 번째 상위주가 추가되는 겁니다. 뭐 그걸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로 유의미한지. 이거는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 파트 2로 넘어가서 이제 분석 보고서 쪽 볼게요. 여기 지금 기본 분석이 6가지가 있어요. 기술적 분석, 거래 동향, 재무 분석, 산업 분석, 뉴스 분석, 시장 분석. 요거를 각 파일별로 쪼개놨거든요. 파이썬 파일.
이 파이썬 파일을 열어서 코드를 고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섹션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커스터마이징을 뭐 ESG 분석 섹션을 추가한다. 그래서 코어의 analysis.py에 베이스 섹션을 ESG를 추가를 하고 에이전트를 정의를 하고 이렇게 ESG 에이전트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뭐 통합을 하는 거죠. 기존의 에이전트를 불러오는 코드에 통합시켜서 보고서에 추가하면 됩니다. 또는 기존의 에이전트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뭐 분석 스타일이랑 깊이를 조정할 수 있죠. 뭐 기본이 옛날에 이랬다면 이렇게 다 수정해가지고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MCP 서버를 추가하는 거죠. 미국 주식이나 암호화폐 관련된 MCP 서버를 연결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미국 시장 분석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미국 주식 분석 추가하고 글로벌 뉴스를 뭐 추가하고 뭐 암호화폐 관련된 정보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MCP 서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더 고급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클래스 상속 개념을 이용해서 확장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기존 기능을 확장하는 패턴인데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부모는 기본 기능을 제공하는 원본이고 자식은 부모 클래스의 자산이라는 코드를 그대로 물려받지만 내가 쓰고 싶은 기능을 더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코드 중에 슈퍼라는 게 보이는데 이게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 호출한 거고 오버라이드라는 게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부모 메서드 이름을 그대로 쓰되 아예 내용을 다 바꿔서 재정의한다는 겁니다. 기본 문법 보면은 예시인데요. 부모가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뭐 말하는 함수, 움직이는 함수가 있어요. 자식은 도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애니멀이란 부모를 물려받는 상속받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초기화시킬 때 부모의 초기화시키는 함수를 같이 불러서 부모도 같이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말하는 메서드를 내가 재정의한다든지 fetch라는 뭐 새로운 메서드를 추가한다.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어, 어, 부모 메서드를 호출해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를 초기화한 다음에 자식 속성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부모의 프로세스 먼저 호출한 다음에 그 밑에 워크플로우로 자식이 하는 일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조건부로 저 뭐 바이스톡 메소드 안에 뭐 자식의 로직을 넣은 다음에 특정 조건이 되면은 부모 메소드를 또 호출한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여러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프리즘 인사이트는 부모 자식이 뭐가 있냐? 스토킹 트래킹 에이전트라고 매매 시뮬레이션 최초에 만들었던 매매 시뮬레이션 클래스가 있어요. 이게 부모가 되고 이걸 좀 더 계속 고도화시키다 보니까 자식이 필요했고 인핸스드 스톡 트래킹 에이전트라는 자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에는 기본 매수 매도 로직이 있고 그다음 SQLite DB를 관리하고 텔레그램 메시지 보내기 위한 기능이 있고 뭐 기존에 규칙 기반 매도 결정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자식에는 AI 기반 매도 결정을 넣었고 이제 동적으로 목표가 손절가를 계산하고 이제 시장 상황도 분석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또 추가했습니다. 매도 에이전트 추가는. 그래서 이제 프리즘 인사이트의 상속 코드는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은 부모에는 바이, 애널라이즈, 셀, 디시전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있는데 자식은 바이 스톡을 재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동적인 목표가 손절가 계산한 다음에 부모의 바이 스톡을 재호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썼죠. 그다음 애널라이즈, 셀, 디시전은 이제 AI 에이전트로 완전히 바꿔서 또 재정의 한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다음 MCP는 부모에서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자식이 공유해서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MCP가 왜 자식 클래스에 MCP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왜 써지지? 궁금하다면 이걸 참고하면 됩니다. 부모 클래스에서 MCP 앱을 전역으로 생성합니다. 부모 클래스에 종속되는 게 아니고 아예 메모리 전역을 띄워서 불러와요. 그러면은 오케스트레이터 클래스 그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이제 부모 클래스를 불러오고 MCP 컨테스트 시작하면 이제 저희 메모리 MCP 컨테스트가 전역으로 실행이 되고 그 밑에 로직에서 자식 인스턴스 생성하고 자식 인스턴스에서 부모 인스턴스까지 호출하면은 이제 부모 인스턴스 거랑 자식 인스턴스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과 부모가 같은 MCP 컨테스트를 공유하면서 뭐 에이전트 도구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 2 끝났고 마지막 파트고요. 이제 실전 커스터마이제이션 네 가지를 담았는데 아까 봤던 AI 기반 모멘텀 스코어랑 글로벌 뉴스 섹션 추가하는 거는 이제 봐서 중복됐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이거 넘기고 그다음 포트폴리오 자동 리밸런싱을 뭐 넣을 수도 있겠죠. 아예 새로운 스케줄을 만들어서 매주 금요일에 포트폴리오 점검해서 이제 팔아버릴 거 팔아버리고 뭐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리밸런싱 에이전트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에이전트를 따로 만듭니다. 에이전트 쫙 따로 만들어서 로직도 다 따로 만드는 거죠. 해서 이제 스케줄러에 추가를 해서 따로 스케줄러로 이 스크립트 호출해서 아예 별도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제에서는 인핸스드 스톡 트래킹 에이전트라는 자식 클래스를 또 상속 받아가지고 자식의 자식이 되는 개념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렇게도 뭐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프롬프트 자동 진화하는 에이전트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매수 매도 프롬프트를 고정으로 둘 게 아니라 이제 매도를 거치면서 실적이 좋았든 나빴든 뭔가 기존 프롬프트 수정이 필요하면은 자동으로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수정 제한을 한다든지 등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거를 생각만 하고 안 한 이유는 주식이라는 게 되게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하면은 뭐 어떤 전략이 성과가 좋았는지 테스트하기도 어렵고 뭐 이 바꾼 게 이 시장 상태에만 좋은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좋은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해서 바꾸지 않았습니다. 뭐 만약에 한다면 DB를 따로 스키마 설계를 하고 진화 에이전트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 DB 안에는 매수 매도 그 에이전트의 프롬프트가 담겨 있겠죠. 그 DB 안에 있는 매수 매도 프롬프트를 업데이트하는 식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걸 이제 레벨별로 쪼개서 난이도를 쪼개봤어요. 뭐 트리거 인계값 조정이나 프롬프트 수정, 포트폴리오 설정 이런 거는 쉬운 거라서 쉽다. 중급은 섹션을 추가한다거나 MCP 서버 추가한다거나 차트 시각화를 바꾼다거나 하는 건 중급이고 고급이 트리거를 AI로 바꾸는 거나 매매를 분할 매매 시스템 만드는 거나 뭐 리밸런싱 하는 에이전트 만드는 거나 자동 진화하는 프롬프트 만드는 거나 자식 클래스를 새로 만드는 거 이것들이 다 고급이라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다 하면은 이 프리즘 인사이트의 최종 목적이 더 정확한 좋은 종목을 포착하고 분석을 더 잘해가지고 매매를 더 결과를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정확한 종목 포착이 1순위고 깊이 있는 분석이 또 1순위고 그 다음 중간 우선순위가 매매 바꾸는 거라서 뭐 쉽지만 우선순위 높은 거일 수도 있는 이 트리거 바꾸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분석하는 내용도 더 의미 있는 분석을로 갈아치운다든가 하면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분할 매매나 뭐
AI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발표 준비한 거는 끝이 났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뭐냐 Q&A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뭐 지금 채팅방도 보겠지만 채팅방에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마이크로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채팅방에는 혹시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해서 텔레그램에서 보유한 종목을 입력해서 매도 처리도 추가해달라 하면 좋겠다. 그럼 이거를 보스로 고객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이제 혹시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해서 텔레그램에서 사용자가 보유한 종목을 입력해서 매도 처리하는 거를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 이것도 좋죠. 왜냐하면 아예 자동으로 맡겨버리면 제가 컨트롤 못하니까 수동으로 하는 포인트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구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인데요. 새로운 텔레그램 봇을 만들 것인가? 그러면 저만 써야 되는데, 뭐 어떤 텔레그램 방에서 입력해야 될 것인가? 그게, 어, 그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론방이나 프리즘 사이트 방은 아예 성격이 어떤 거는 채널이고 어떤 거는 여러 사람이 동시 입력이 가능하다 보니까 권한 관리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거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손절 라인은, 지금 AI한테 맡겨서 정확히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지금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그 DB에 있는 값을 보여드리면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클로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SQLite를, 제가 서버에 있는 DB를 로컬로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SQLite MCP 서버를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코딩 해볼게요. 코딩이 아니라 그 쿼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홀드 스톡인가? 아무튼 보유 중인 주식이 있는 테이블 뒤져서 데이터를 읽을 겁니다. 그럼 그 안에는 매매 시나리오 제이슨을 까서 여기가 보여줄 거예요. 너무 프로그램인데 잠깐만요. 프로그램 텍스트로 보여주게 하겠습니다. 지금 매매 시나리오에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표가 있고 주요 저항선 체크하고 손절 조건은 두 가지가 있죠. 82,000원 종가 이탈, 그다음에 78,000원 이렇게 하락과 거래량 급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손절하도록 해놨습니다. 익절 시나리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필요하시면은 SQLite DB를 뒤져서 꺼내면 되는데 제가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냐면 이런 SQLite DB 정보를 시각화시키는 대시보드를 만들 거예요. 지금은 포트폴리오 현황이나 그런 거를 텔레그램 메시지 띄우고 있지만 웹 UI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정보뿐만 아니라 보유 중인 종목의 이제 매매 시나리오나 그런 것들을 계속 시각화시켜주는 대시보드를 만들고 지금까지 매매 이력도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만들려고 해요. 이거를 보면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JJ님께서 코딩 작업은 AI 에이전트 이용하신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AI 에이전트 클로드 코드나 뭐 다른 거는 이용하지 않고 그냥 클로드 데스크탑에다가 제트브레인스라고 저는 주로 사용하는 그 아이디가 인텔리제입니다. 그래서 요걸 띄워놓고 프리즘 인사이트 띄워놓고 제트브레인스 MCP를 사용하는 거죠. 제트브레인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띄운 아이디랑 연동해가지고 지금 제가 클로드를 클로드 띄우고 아이디 띄워서 못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를 먼저 띄우고 클로드를 띄우면은 이제 제트브레인 2를 쓸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코드도 읽고 수정도 가능하고 어,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되지? 뭐 일시적인 문제인데요. 아무튼 저는 코딩 에이전트는 뭐 이걸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클로드 데스크탑만 쓰고 있습니다. 유료 강의 요청. 유료 강의 요청은 저만의 채광에 등록해서 사용 가능한 수동에서 운영 같은 경우입니다. 유료 강의는 제가 지금 육아 휴직 중이고 주 양육자라서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서 저도 유료 강의 해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좀 난처합니다. 저희 현실적인 여건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강의를 나가면 뭐 하루의 절반은 또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돼가지고 저의 개인 환경이 좀 리스크가 커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텔레그램 토론방에서 좀 깊이 있는 질문 원하시면은 그 토론방에서 한번 대화하는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홍진웅 님이 말씀하신 녹화해 주신 거는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이거 끝나면 녹화된 파일을 편집해서 프리즘 인사이트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올릴게요. 그래서 뭐 보안 관련된 내용 좀 지우고 뭐 쓸데없는 내용 좀 지우고 해서 통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님이랑 저랑 필요하시면은 일단 개인적으로 대화해서 한번 일정을 한번 협의해 볼까요? 한번 공식적인 컨설팅이나 강의는 안 할 텐데 고객님만을 위한 딱 그런 거는 해서 저도 집안에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PPT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버셀이라는 앱에다가 띄워놨는데요. 이게 제가 만든 깃허브를 기반으로 띄워놓은 거라서 깃허브와 버셀만 망하지 않으면 계속 띄워진 상태입니다. 링크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깃허브 PPT 내용 수정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제가 깃허브 코드 바꿔서 저것도 PPT도 바꿔놓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올리고 한번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강의 올렸다고 공지 드리면 그때 한번 다시 보시죠. 예, 그 이외에 또 질문 없으시죠? 예, 그러면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긴 시간 고생하셨고 저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뭐 실적을 하락장 횡보장에도 계속 실적 낼 수 있게 한번 계속 모직을 바꿔보죠, 뭐. 예, 모두 감사합니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하락장 횡보장이 궁금합니다.
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음.